혹시 가족과 대화할 때 무의식 중에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손주가 다가오려다가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건강 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인 진료를 해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지만 유독 말하기 어려워하시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입냄새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처방받으러 오셨는데 진료가 끝날 무렵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요즘 손주랑 말하기가 겁나요. 제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그분은 양치질을 하루에 5번도 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구강청결제도 쓰시고 민트 사탕도 항상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입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입냄새 때문에 사람 만나기를 꺼려 하십니다. 자녀와의 대화도 손주와의 시간도 점점 줄어듭니다. 심지어 배우자와 마주 앉아 밥 먹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세상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입냄새는 나이 때문에 생기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고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입냄새의 진짜 원인과 일주일만 실천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냄새의 원인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양치를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입냄새의 진짜 원인은 바로 침샘에 있습니다. 우리 입 안에는 침샘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귀 아래, 턱 아래, 혀 밑에 주요 침샘이 있고 입천장과 볼 안쪽에도 작은 침샘들이 수백 개 분포해 있습니다. 이 침샘들이 하루에 약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의 침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침샘의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후 침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50%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절반밖에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70%까지 줄어들기도 합니다. 침이 왜 중요할까요? 침은 단순히 음식을 삼키기 쉽게 만드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침 속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입안의 세균을 억제합니다. 또한 침은 입안을 계속 씻어내는 자정작용을 합니다.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고 산성화된 입안을 중성으로 되돌립니다. 침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급격히 증식합니다. 특히 혀 뒤쪽과 잇몸 사이에 세균이 쌓입니다. 이 세균들이 음식 찌꺼기와 죽은 세포를 분해하면서 황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황화합물이 입냄새의 주범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양치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입냄새가 안 없어질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제가 입안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혀가 하얗게 설태가 끼어 있고 입안이 말라 있습니다. 양치질로는 침 분비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를 구강 건조증, 드라이 마우스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입이 마르는 게 아니라 침샘 기능 저하로 인한 질환입니다. 여기에 약물 복용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항우울제, 수면제 등 많은 약들이 부작용으로 침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그렇다면 침샘을 다시 깨울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가능합니다. 침샘은 자극을 받으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안 쓴 근육을 운동으로 되살리듯이 침샘도 적절한 자극을 주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침샘을 깨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백 명의 환자분들에게 처방했고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물 마시기입니다.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제대로 마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양과 타이밍입니다. 하루에 물을 최소 6컵에서 8컵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타이밍이 3번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자는 동안 침 분비가 거의 멈춰 있기 때문에 아침에 입안이 가장 건조합니다. 둘째, 식사 30분 전에 물 반 컵을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 중 침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셋째, 잠들기 2시간 전에 물 한 컵을 마십니다. 단, 자기 직전에 마시면 야간뇨 때문에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침샘 마사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강력히 권하는 방법입니다. 귀 아래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10초 정도 합니다. 그 다음 턱 아래 부드러운 부분을 엄지로 눌러줍니다. 이것도 10초입니다. 마지막으로 턱 끝에서 귀 쪽으로 양손으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합니다. 이 마사지를 하루에 3번, 식사 전에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만 지나면 입안에 침이 고이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마사지하고 나면 입안이 촉촉해지는 게 느껴져요. 세 번째, 씹기 운동입니다. 침샘은 씹는 동작에 반응해서 침을 분비합니다. 따라서 씹는 행위 자체가 침샘을 자극하는 운동이 됩니다. 무설탕 껌을 하루에 3번, 식후에 10분씩 씹는 것을 권합니다. 자일리톨 껌이 가장 좋습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을 먹을 때 의식적으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십시오. 사과나 당근, 오이처럼 씹는 맛이 있는 채소를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면 침샘 자극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혀 운동입니다. 혀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침샘이 자극됩니다. 입을 다문 채로 혀를 입천장에 댔다가 떼기를 반복합니다. 10번 정도 합니다. 그 다음 혀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것도 10번입니다. 마지막으로 혀를 입안에서 크게 원을 그리며 돌립니다. 이 운동은 양치질 후에 하시면 좋습니다. 1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운동이지만 꾸준히 하면 침샘이 활성화됩니다. 다섯 번째, 입 체조입니다. 입을 크게 벌렸다가 다물기를 반복합니다. 10번 정도 합니다. 그 다음 빨대로 물을 빠는 것처럼 입술을 오므렸다가 펴기를 반복합니다. 이것도 10번입니다. 볼에 바람을 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운동들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 70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분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 운동들을 하셨습니다. 2주일 후에 오셨을 때 선생님, 입이 이렇게 촉촉할 수가 없어요. 마누라가 입냄새 안 난다고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침샘을 깨우는 5가지 방법입니다. 물 마시기, 침샘 마사지, 씹기 운동, 혀 운동, 입 체조. 이 5가지만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하셔도 입안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잘못된 습관을 계속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입냄새를 악화시키는 흔한 실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들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구강청 결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냄새를 없애려고 구강청 결제를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구강청 결제에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알코올이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구강청 결제는 나쁜 세균뿐 아니라 좋은 세균까지 모두 죽입니다. 입안에도 유익한 세균이 있어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나쁜 세균이 더 빨리 증식합니다. 구강청 결제는 하루에 한 번, 저녁 양치 후에만 사용하시고 알코올 프리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사용 후에는 물로 다시 헹구지 마시고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드시면 입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커피는 카페인 때문에 이뇨 작용을 하고 입안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또한 커피의 산성 성분이 입안 세균을 증식시킵니다. 커피를 드시려면 아침 식사 후에 드시고 커피 마신 뒤에는 반드시 물을 한 컵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대를 사용해서 커피가 치아나 혀에 직접 닿는 것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틀니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틀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틀니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틀니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면 세균이 번식하고 이게 심한 입냄새를 유발합니다. 틀니는 식사 후마다 빼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틀니 세정제에 담가 두어야 합니다. 틀니를 낀 채로 자면 입 안 세균이 밤새 증식합니다. 또한 틀니를 뺀 상태에서 잇몸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을 가볍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침 분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코로 숨쉬기가 불편해져서 무의식 중에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특히 자는 동안 입을 벌리고 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이 급격히 건조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코로 숨쉬기가 힘드시다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비염이나 코막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입이 벌어지는 걸 막으려면 옆으로 누워 잤거나 약국에서 파는 입 테이프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혀 닦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만 열심히 닦고 혀는 안 닦으십니다. 그런데 입냄새를 일으키는 세균의 60% 이상이 혀 뒤쪽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혀 뒤쪽 설태를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혀를 닦을 때는 혀 클리너나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서 혀 뒤쪽에서 앞쪽으로 부드럽게 긁어냅니다. 너무 세게 하면 혀에 상처가 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양치 후에 하시면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은 양치를 하루에 5번도 넘게 하시는데 입냄새가 안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구강청 결제를 너무 자주 쓰시고 아침마다 공복에 커피를 2잔씩 드시고 혀는 한 번도 안 닦으셨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고치고 나니 2주일 만에 입냄새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을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습관을 빼는 것이 더 빠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과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그 다음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혀도 깨끗이 닦습니다. 양치 후에 침샘 마사지를 30초 정도 합니다. 그리고 혀 운동과 입 체조를 1분 정도 합니다.
아침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십니다. 최소 20번 이상 씹으셔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무설탕 껌을 10분 정도 씹습니다. 점심 루틴입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반 컵을 마십니다. 점심 식사도 천천히 씹어 드시고 식사 중간중간 물을 조금씩 마십니다. 식사 후에는 간단히 입을 헹구고 가능하면 양치를 하십니다. 양치가 어려우면 무설탕 껌이라도 씹으십시오.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십니다. 식사 후 30분 뒤에 양치질을 합니다. 식사 직후 바로 양치하면 산성화된 치아가 손상될 수 있으니 30분 정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양치 후에 혀도 닦고 알코올 프리 구강청결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침샘 마사지를 다시 한번 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물 1컵을 마시고 틀니를 하시는 분은 틀니를 빼서 세정제에 담가 둡니다. 이 루틴이 처음에는 번거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만 하시면 익숙해지고 일주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 입냄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과입니다. 사과는 천연 칫솔이라고 불릴 만큼 입안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씹으면서 치아와 혀를 자연스럽게 닦아주고 침 분비를 촉진합니다. 하루에 사과 반 개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 당근과 샐러리입니다. 이것들도 섬유질이 풍부하고 씹는 맛이 있어서 침 분비에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잇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요구르트입니다. 특히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가 좋습니다.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입안의 나쁜 세균을 억제합니다. 하루에 1컵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넷째,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항균 작용을 합니다. 하루에 2-3잔 정도 드시되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파슬리와 민트입니다. 파슬리에는 클로로필이 풍부해서 입냄새를 중화시킵니다. 식사 후에 파슬리를 조금 씹어 드시면 좋습니다. 민트도 마찬가지로 입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것들은 황화합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입냄새를 유발합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식사 후에 사과를 드시면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설탕이 많이 든 음식입니다. 설탕은 입안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세균이 설탕을 분해하면서 산을 만들고 이게 치아를 부식시키고 입냄새를 유발합니다. 셋째,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침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술 마신 뒤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양치를 하셔야 합니다. 넷째,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는 산성이 강해서 치아를 부식시키고 입안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가능하면 피하시고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냄새를 해결하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침샘을 깨워야 합니다. 물 충분히 마시기, 침샘 마사지, 씹기 운동, 혀 운동, 입 체조. 이 5가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둘째,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구강청결제 과다 사용, 공복 커피, 틀니 관리 소홀, 입으로 숨쉬기, 혀 안 닦기. 이런 실수들을 피하십시오. 셋째, 입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사과, 당근, 요구르트, 녹차, 파슬리.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고 설탕, 알코올, 탄산음료는 피하십시오. 이 3가지만 일주일 동안 제대로 실천하시면 입냄새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0대 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그분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일주일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이 주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제가 입냄새를 확인해 보니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가 제 무릎에 와서 앉아요. 그 아이가 저한테 뽀뽀도 해줬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냄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자존감,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입냄새 때문에 사람 만나기를 꺼리고 말하기를 주저하고 점점 세상과 단절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일주일만 투자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고 침샘 마사지 30초 하고 식사 후에 껌 씹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입냄새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입냄새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혹시 입냄새가 심하게 지속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구강 통증이 있다면 치과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치주 질환이나 충치, 구강 감염 같은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위장 질환, 신장 질환 같은 내과적 문제도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으니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침샘을 깨우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입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침샘 마사지를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만 지나면 달라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입안이 촉촉해지고 입냄새가 줄어들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손주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배우자와 얼굴을 맞대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환자분들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의사가 들려주는 건강 라디오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